네, 안녕하십니까. 조금은 늦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양호석TV입니다. 예, 그건 한 달 만에 이제 올리게 됐네요. 개인 사정으로 좀 많이 바빴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요. 보시다시피 왜 인도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했는가 인가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자면 사진상으로서는 주인도 한국문화원이 제공한 건데요. 이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인도 주재 한국문화원은 30일 인도 정부가 한국어를 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와 함께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 신규 편입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서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이 포함된 기존 권장 과목 명단에서 중국어가 제외됐습니다. 중국어가 제외됐습니다. 예, 중국가 빠진 데는 최근 국경 유혈 충돌과 관련해 현지에 고조된 반정 중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틱톡이라는 이런 것들도 인도인들이 지금 거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당초 그 인도 정부의 교육정책개정준비위원회 초안에는 한국어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지정될 예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었다고. 그런데 급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국경 유혈 충돌과 관련된 반중 정세가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넓혀서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중에 이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도와 중국군 국경선 유혈 충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환 계곡입니다. 길환 계곡. 여기 악사이친 중국령이 보이죠. 그 다음에 라다크 지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다크에 대해서도 좀 더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신문기사는 의길 세계만사 한겨레 신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쭉 내용은 중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도에 관한 이해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인도로 왜 육박전을 하였나? 총도 싸우지 않고 양쪽은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몽둥이와 돌멩이, 석기 시대처럼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쇠몽둥이에다가 쇠를 붙여가지고 했던 것들이 뒤에 사진을 넣기도 했었죠. 예, 이런 것들은 양국 관계의 오랜 역사적 맥락과 중국의 전략이 맞물린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쟁은 심리전이다. 이를 위해 상대나 주변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이고 돌발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하고 있겠습니다. 예, 마오쩌둥 전주석의 전쟁이란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58년에 계속된 진먼 포격전이면 대만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62년에 중인, 여기 인도죠. 중인전쟁, 69년에 중소분쟁, 많이 했네요. 79년에 중을, 베트남이 되겠죠. 전쟁을 벌여왔다. 중인 전쟁을 제외하고 군사적으로 승리했다 볼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이 전쟁들에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제압하고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심는 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이 전쟁과 분쟁은 모두 승리한 것이다 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요 앞서 있던 전쟁들 5개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분석글이 되겠습니다.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쭉 내려서 이번에 육박전을 벌인 중국과 인도의 관계 역시 상대를 허를 전격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심리적으로 제압하고는 긴장을 관리하는 중국의 전략에 따라 주도됐다. 두 나라의 분쟁거리인 국경 문제는 사실 서로를 견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중인 국경 분쟁의 원인은 영국이 만들었다. 예, 영국이 거기서 왜 나와? 예, 영국이죠. 인도를 식민지에 썼던 영국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인도를 통치했던 영국은 티베트도 자신의 영향권을 만들어 청나라뿐만 아니라 남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다. 영국은 이를 위해 티베트 독립을 공인한 뒤 인도 티베트 국경선을 확정하는 1914년 심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꼭 영국 요 관계뿐만이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밑에 좀 더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중국과 인도가 육박전을 벌인 라다크가 포함된 카슈미르는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이 서로 육군 분쟁을 벌여 아직 정식 국경을 확정하지 않은 곳이다. 맥마 라인 때문이다. 맥마 라인이 그어진 심나 조약 체결 당시 중국은 이 맥마헌 라인을 인정하지 않고 퇴장해 버렸습니다. 예, 앞서 지도상에서 보여줬던 그 있었죠.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많이 올라가네.
요 선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실제 통제선 보이시죠? 요 통제선이 바로 맥마선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기서 통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도 보이네요. 이 통제선 것들이 전부 다 영국에 의해서 그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2년 그때 10월 20일 중국은 이번에 육박전이 벌어진 카슈미르의 중국령 지역인 악사이친과 맥만 라인 주요 대상인 아루나찰 프라데스 등 양국의 국경 분쟁 지역을 전격적으로 침공해 중인 전쟁을 개전했다. 그럼 자꾸 이 전쟁을 벌이는 중국의 이유는 뭘까? 실질적인 이유는 뭐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랄라마가 되겠죠. 달랄라마가 인도로 망명해 임시정부를 세웠다. 다람살라라는 곳에다가 망명정부를 세웠죠. 인도가 달랄라마를 망명으로 받아들이고 인도를 티베트의 독립기지로 허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쭉 실질 통제선에서 중국군의 순찰을 방해했다. 누가? 인도가. 중국령 쪽으로 들어와 초소를 세우기도 했고요. 외교적 회귀를 요구하는 중국 요청도 거부했다. 누가? 인도가. 라고 중국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좌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인도를 제압한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승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중국에 대한 도전을 단명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네요. 쭉 내려가서 이에 대해서 1962년 전쟁 이후 최악의 분쟁이다. 중국은 사상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쪽 육박전을 일관했고 양국 외교장관은 적각 전화 회담을 갖고는 긴장 완화를 다짐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모디 총리는 자국군 군사들이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도 중국을 비난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요? 하여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에서 육박전을 일관하면서도 정상회담을 갖는 중국과 인도 관계는 전쟁과 평화의 통전의 양면임을 새삼 말하고 있다. 라고 지금 정혜길 선임기자가 기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중국이 왜 이런 분쟁을 계속 일으켰는가 하는 것은 달랄라마가 인도의 티베트 독립기지를 허용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1대1로라고 하는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도로 건설도 인도와 관통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조금은 제가 다루지 못했는데요. 1대1로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리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책, 이것도 한번 TVN에서 방영을 했었죠. 설민석 선생님께서 이 지리의 힘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노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종의 지정학적 공포가 있다. 만약 중국이 티베트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고 인도가 나설 것이다. 인도가 티베트 공원의 통제권을 얻으면 중국의 신장부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전초기지를 확보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곧 중국의 주요 강인 황해, 양쯔 그리고 메콩강의 수원이 되는 티베트의 통제권을 얻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다심에서 말해서 수원입니다. 수원. 물의 근원지가 여기 티베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목줄을 쥐는 곳이 바로 티베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티베트를 중국의 급수탑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에 버금가는 물을 사용하지만 인구는 5배나 많은 중국으로서는 이만큼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절대적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티베트이 되겠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이 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중국이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지리적 힘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인도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이유는 이 부분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뉴욕타임즈가 아시아 디지털 뉴스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15일입니다. 물론 뉴욕타임즈 지금 CEO도 바뀌었습니다. 탐스라고 하는 CEO에서 여자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통화시킨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조성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밝히고 있는데요. 신문의 디지털화로 온라인 뉴스 24시 운영이 보편적인 일이 되면서다. 미국이나 유럽 본부의 직원들이 퇴근하면 홍콩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넘겨받아 온라인 뉴스 편집과 운영을 담당하는 3교대 근무 형태가 왔다. 이거 24시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4시간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에 총매진하고 있는 뉴욕타임즈 입장으로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홍콩 보안법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울로 옮겨나는데 인도 입장에서는 뉴욕타임즈 및 앞으로
보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CNN이라든지 여러 BBC는 지금 한국판을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도가 그렇게 그냥 쉽사리 이렇게 그래 넘어가라 홍콩에서 넘어가겠지 이건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한국의 많은 기업체도 인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한국의 많은 교육 사업들 이투스라는 교육 사업들도 인도에 상당히 많이 들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제2외국어 선택도 바로 이런 점도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도 거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은 외국 기업의 친화적이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이 가능하며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이슈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팅턴 포스트에서 지금 찾아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인도는 결국에 한국을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중국의 관계도 있지만 한국 내의 문제, 언론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은 잠깐 사실을 알려주는 양옥수 TV였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